윤석열 대통령은 만우절인 4월 1일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홀로 대국민 담화를 무려 50여 분 넘게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는 담화가 아니라 훈시였다고 평가합니다. 담화의 뜻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는 담화가 아니라 훈시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통령 담화는 알맹이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왜 옛날라는 말이 나오는 이상한 담화였습니다. 그야말로 왜 옛날라는 말이 나오는 이상한 담화였습니다. 민주시민들이 긴장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정원 문제가 총선의 악재가 되어 그걸 풀려고 했다면 2,000명 증원을 포기할 만한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정원 문제가 정말 대국민 담화의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대국민 담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해석해보면 뭔가 덮어야 하는 것이 나온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 변호사와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최경영 기자와 함께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안진걸 소장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다 라고 또 로비가 있었다더라 고 발언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습 보니까 대통령이 51분 동안 정확하게 글자 수로 말하면 11,385자를 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국민 담화는 진짜 처음 봐. 보다 진짜 처음 봤어. 대통령이 이렇게 51분 동안 모든 언론이 전부 생중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도 진짜 드문 일인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한 2000년대 중반쯤인가? 조금 아니구나. 2000년대 중반, 그쵸. 그쯤에 이제 젊으셨을 때. 네. 태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쿠데타 일어난 직후였어요. 아. 그 막 탱크에 막 장미꽃 꽂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쿠데타 일으킨 군인이 네. 나와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야, 방송에서. 뭔 얘기 떠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훈시를 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윤 대통령 보면서 훈시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독재자 그 모습하고 겹쳐 보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별 의료계와 관계가 없는 평론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요. 동아일보가 이 네. 관련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기사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담화 시작 20분 전쯤에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 그래요.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기자들 없이 50분간 11,385자 일방적으로 일겁니다. 네.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소통 안 한 거잖아요. 참모들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호섭 정무수석이 기자들한테 김수경 대변인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못 받아 미안하다 말을 남긴 뒤에 브리핑장으로 들어갔고 이후 출입문이 닫혔다. 이 기자가 이제 당시 분위기를 스케치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대통령실 출입은 뭐하러 하나 기자들이. 그렇죠. 똑같이 국민들하고 똑같이 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선을 9일 남긴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인 소통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그러니까 자기 편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까 제가 태국 쿠데타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 연상된다는 하는 말이 그거 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종섭의 핵심 문제는 이종섭이 사임하건 안 하건 사실은 안몰랑궁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저는 핵심은 뭐냐면 아니 국민들은 당연히 야,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해가지고 네가 입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화해서 입장이 바뀐 게 시간상으로는 맞아.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누가 전화했어?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국방장관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한 거는 도대체 누구야? 그것보다 높은 사람 누구야? 그 질문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관계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 법적 책임이 없어? 자,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서 법적 책임이 없어? 직권남용 아니야 혹시? 그러면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는 저는 너무 고루하고 식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돼서 대통령이 또 거짓말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과정이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 대통령실에 뭐 지금은 대통령 자신까지도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 네. 사임해야 되는 이제 거 아니야? 못해요.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네. 심평 변호사가 계속 주장했잖아. 음. 주말 내내 얘기한 게 이제 와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냐. 너무 참담하다 이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총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난리 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정말 끝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방금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예, 한두 개 아닌데. 한두 개 아닌데 이게 가장 커요. 그 예. 집권 전의 사건으로는 탄핵이나 사임이 어렵죠. 예. 사실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집권 전에 한 짓인데 예. 근데 그 이후에 손준성을 비호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요런 건 집권에 벌어진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탄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전부 다 계속 거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계속 자기 거부하고. 친인척 헌법적 한계를 비리를. 뛰어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업도 또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바이든을 탄핵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중에 하나가 예. 자꾸 그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는 대표적인 탄핵이나 사임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탄핵 말고 사임이라고 수사 방해가 했으니까 아니고 사법 방해. 그렇죠. 사법 방해. 사법 방해입니다. 예. 이거는. 아, 정확해. 그다음에 정확해. 예. 닉슨 대통령도 그 유명한 오더게이트로 사임을 했는데 불법 행위보다 더 무서웠던 게 거짓말 계속 하다가 이제 그걸로 사임을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차상병 사건은 정말 전하 국방장관 이종섭이 그때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되돌아올 정도였다면 그건 V1 또는 V2인 윤석열 김건희 라인에서 전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 응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거기 김정민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나오셨는데 그렇죠. 중요한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이건 전화는 부의원이 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럼 부의원이 누구예요? 윤석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줬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튜브 생중이 다 돼. 그럼 윤석열이 전화하게 된 이유가 네. 김태호와 이종석과 임성근이 한 옛날에 이명박 청와대 같이 썼던 네, 같이 음악으로 있었죠.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흑막이 있다는 그게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그 로비라면 우리 다 윤석열에게 알았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 설이 제기되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예. 주말에 실제로 그래서 스픽스의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최경 기자님께서 예. 노영희 변호사님 뭔가 먼저 이건 아. 중대한 흑막이 있다. 예. 방송한 게 시청자가요 100만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 스픽스 100만 방송 넘었대요. 중에서 100만 넘었나요? 그러니까 어. 최고의 화제. 왜냐하면 아니랍니다. 100만 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화제는 때는 여러 개를 다 같이 잘라서 일단 주말에 이럴 때는 한 컨텐츠만 아. 70만 시청이 넘었어요. 아, 그랬어요? 나머지 컨텐츠 합치면 100만이 넘은 그때 건데. 80만 넘었었고 아, 그랬었구나. 합치면 100만 넘어요. 그래서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신중히 다시 봐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PD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아니 피디들이 너무 정확하네. 정직하신 거죠. 예. 뭐냐면 그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님이 박정훈 대령이랑 대화한 거 알거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7땡땡으로는 전화가 왔었고. 그렇죠. 이종석이 공항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고 황급히. 예. 이게 다 팩트로 확인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V1, V2가 나선 건데 예. 근데 왜 나섰는지를 예. 그 내용을 추정을 하신 거잖아요. 음. 중대 로비설, 중대 흑막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궁금해하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